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은 남북국 시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즈음에 그 삼국의 상황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백제 멸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멸망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구려는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는 언제였죠? 660년 황산벌 전투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연개소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지위도 높았고 전쟁도 아주 잘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 장군이 있을 때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요. 나당 연합군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죠. 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이 연개소문 장군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 장군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게 돼요. 연개소문 장군이 죽은 후에 고구려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개소문 장군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단 고구려는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백제 멸망 8년 후예요.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백제도 망했고 고구려도 망했으니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다 통일된 신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한번 보세요. 저 위에까지가 다 고구려였잖아요. 근데 요만큼까지만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삼국의 영토를 전체를 다 신라가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라 삼국통일 과정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때까지가 신라 전성기 봤어요. 그 다음에 612년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살수됐죠. 그리고 안시성 싸움도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죠. 그리고 나당연합,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고 660년 황산벌 전투를 통해서 백제가 멸망하고요.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근데 뒤에 나당 전쟁이 있네? 금방 여기에서는 나당 연합군이었잖아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쟁을 안 해. 왜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당 연합. 고구려 백제가 위협을 가하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맺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것은 황산벌 전투, 김유신과 계백장군, 사비성이 함락되죠. 고구려 멸망, 연개소문 사망 후 나당 연합군 공격하고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이걸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나당 전쟁입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원래 당나라하고 신라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통일을 할 동안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대신에 우리 통일하고 나면 니네는 가야 된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하고 보니까 당나라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도 예쁘고 뭐 그러니까 나 여기 계속 있을래. 이렇게 된 거죠. 신라도 우리가 다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일하고 나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깐만 도와주고 우리가 갈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으니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서 이제 삼국 통일 신라가 됐는데 당나라가 안 나가니까 당나라 너 니네 나가기로 했잖아. 얼른 나가. 라고 이제 연합군이었던 당나라와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게 나당 전쟁입니다. 신라 통일에 큰 역할을 한 김춘추와 김유신 볼게요. 김춘추는 신라의 왕족이에요. 진골, 진짜 왕족이죠. 후에 태종 무열왕이 되고요. 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김춘추가 통일의 기틀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그리고 문무왕 때 진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문무왕의 아버지. 그 다음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후손입니다. 가야 사람이라고 했죠.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을 크게 이기고 백제를 멸망시키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신라의 통일, 나당 연합군을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입니다. 김춘추, 김유신 기억하시고요. 자,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고 이런 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당나라가 나갈게 했었는데 나가지 않고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라는 관청을 세우고요.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라는 관청을 세워서 여기는 내가 다스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좀 불안하죠. 왜 안 나가지?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안 돼.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안 돼. 니네 나가야지. 나가기로 했잖아. 싫어. 안 나갈래. 그렇다면 싸우자. 이렇게 된 게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당나라가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요런 이 관청들을 세우고 안 나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문무왕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죠.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아들 통일을 이룬 왕이라고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유목민들과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낸다. 이거 재밌지 않나요? 백제는 신라에 자기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이었던 사람들도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문에 고구려가 망했고 신라 때문에 자기 나라 백제가 망했는데 그게 당나라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또 신라를 도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당나라를 몰아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신라지만 그래도 당나라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너무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당나라보다는 신라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백제 고구려 유목민들과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게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에요. 당나라와의 전투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거 한번 알아보면요.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기벌포 해전이 있습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해전 모두 다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전투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라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의 욕심 때문이에요. 매소성에서 큰 승리, 그리고 기벌포에서의 큰 승리로 당나라를 신라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매소성 하니까 이거는 산 쪽에 있는 거고요. 기벌포 하니까는 바다죠. 그죠? 요 두 개의 큰 승리 때문에 비로소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당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도 김유신 장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 문무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벌포 해전에서는 서린귀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는 668년 고구려 멸망한 그 시점부터를 통일신라라고 하는데요.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이죠. 태종무열왕의 아들 통일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통일 지역이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밑으로 남쪽이다. 위쪽은 통일을 못했다. 어느 지역인지 볼게요.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거 말고 요 밑에 지역입니다. 요 밑에 지역이 바로 대동강하고 원산만 요쪽이거든요. 요 밑에가 통일신라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고구려 땅이었던 것까지는 다 통일을 시키지 못했다. 알 수 있습니다. 삼국 통일 직후 신라의 영토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고구려 영토는 어떻게 됐어? 여기는 지금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일까요? 신라의 삼국 통일 알아보면은요. 김유신 등의 활약으로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다. 그리고 요 북쪽 회색 지역, 고구려 땅이었던 이 지역 영토를 잃어버렸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당나라 힘을 빌렸다. 그래서 괜히 또 통일한 이후에 나당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땅이었던 이 북쪽 영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신라 삼국통일의 한계입니다. 자, 의의와 한계 한 번 더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통일해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제 최초로 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근데 한계는 당나라의 힘을 빌렸고 고구려 북쪽 영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국통일을 주역하면 크게 3명 볼 수 있어요.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인데요. 김유신은 화랑이고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김춘추는 당나라 연합을 하고 또 여러 전쟁에도 직접 나가기도 했죠. 문무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이제 통일을 이룬 왕이잖아요. 문무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동해에 장사를 지내라. 동해 바다에 장사를 지내라. 내가 죽어서 동해 용왕이 되어서 신라를 침략하는 왜구를 다 막겠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포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대왕암이라고 불리는 간포 바닷가에 대왕암이라고 부르는 문무왕 수중릉이 있습니다. 경주시 봉길리 바다에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요 그림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실제로 뭐 그 화장한 뼈 가루를 넣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건 형식이고 실제 무덤은 딴 곳에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죽어서도 내가 신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했던 그 신라를 사랑했던 문무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일화죠.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문무왕의 수중릉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경주 문무왕 수중릉 대왕암 그러면은 아주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무왕 이야기 하나 더 보면은요. 감은사지 이견대 수중릉 맞은편에 요 산 쪽에 이렇게 가문사라는 절이 있었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문무왕이 일본에서 정말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일본을 왜라고 불렀죠. 왜군을 진압하려고 가문사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짓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니까 그리고 나는 죽어서 동해를 지키는 바다의 용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신문왕께서 왕위에 오른 해에 드디어 가문사 절을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당 돌 계단 아래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용이 절로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겁니다. 왕의 유언에 따라 뼈를 보관한 곳이므로 대왕암이라고 불렀고 절은 감은사,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다라는 뜻이죠. 뒤에 용이 모습을 실제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견대라고 하는데 요런 이견대와 감은사도 간포 바닷가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왕암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간다면 세 개를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나는 평생 고구려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고구려 사람이었어. 나는 평생 백제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백제 사람이었어.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라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신라 사람 되기 싫어. 나는 백제 사람 할 거야. 나는 계속 고구려 사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되찾자, 백제를 다시 만들자 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게 고구려 백제 부흥 운동입니다. 고현무,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 한성이나 오글성에서 고구려를 살리자, 되찾자라는 운동을 벌였고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주류성, 임존성에서 백제를 되찾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요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 운동이에요. 사람 이름하고 어느 나라 부흥 운동인지 요거를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백제 부흥 운동 먼저 보면은요. 지금 복신하고 도침이라는 사람은 주류성에서 부흥 운동을 벌이고요. 흑지상지는 임존성에서 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그 결과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야, 내가 정통이야, 내가 정통이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백강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고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구려 부흥 운동 한번 볼까요? 고구려 부흥 운동은 고현무, 건모잠 이런 사람들이 부흥 운동을 이끌게 되고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한성에서 당나라와 대항을 합니다. 그 결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 것으로 고구려 부흥 운동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신라 삼국통일이 놓쳐버린 그 위쪽 지역 땅을 발해라는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고구려 부흥 운동은 발해를 세우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남북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남쪽에서는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서는 발해. 고구려 부흥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나라 발해. 그죠? 이쪽은 아무 땅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신라는 요만큼만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 부흥 운동이 성공하고 그 결과 세워진 발해가 북쪽에 있고 신라가 남쪽 삼국을 통일해서 세운 통일신라가 있는 요 시대가 바로 남북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신라는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기벌포 해전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대규모 군사를 보낸 당나라와 싸워서 매소성 기벌포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삼국통일의 완성 전이잖아요. 그죠?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한 그 전에 나당 전쟁 요 시기니까 다가 되겠죠? 그 다음 학생이 설명하는 역사 인물 카드 고구려에 쳐들어온 수나라 군대 그러면 을지문덕 장군 찾아야 되네요. 그죠? 살수대첩을 이끈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 당나라와의 전쟁 등등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그 과정 그리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이후의 상황도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재밌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보면서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선생님 한국사 교재 신청해서 같이 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